여러분한테 공지한 대로 오늘은 이제 가우스 법칙 응용한다 그랬어요. 가우스 법칙을, 가우스의 법칙, 가우스 법칙의 응용인데 어떤 응용인가 하면 핵심을 쓰면 대칭구조 전기장 해석이에요. 그죠? 대칭구조 전기장 해석인데, 대칭구조 전기장 해석인데, 우리가 전기장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떴어 또. 자, 대칭구조 전기장 해석인데, 뭘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전기장은, 그죠? 전기장은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G축이 있는데, 근원전화가 하나 있다, 그죠? 근원전화가 하나가 있으면은, 근원전화의 영향만을 나타내면, 근원전화는 어떤가 하면, 자기 근원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방향의 전기 강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근원전화에 의한 근원전화 영향을 E 벡터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 T 벡터라는 걸 정의했어요. 등가 전화 밀도 또는 전속 밀도 같은 거를. 그런데, 얘네들은 둘 다 어떤가 하면, 근원전화 중심의 방사방향 지표요. 방사방향 지표. 그런데 방사방향 지표를 하면, 이제 한 번 더 쓰면, 이거 이제 구인데, 구 표면에 뾰족뾰족하게 중심으로부터 표면으로 향하도록, 밖으로 수직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는 점들이 쫙 있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렇게 생기진 않아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좀 더 크게 볼까? 하여튼 이런 거요. 그래서, 의미는, 근원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게 된 게, 최종적으로는 이걸 정의하면 뭐를 만들 수 있는가? 시험전화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나 또는 반발력의 형태로 정의가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정의한 이유는 D벡터의 R이라고 얘기하는 등가 전화 밀도 또는 전속 밀도는 단위가 쿨롱 퍼 메타의 제곱의 단위를 가지는 마치 겉보기로 보면 단위 면적당의 전화 밀도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전화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상적으로 정의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얘는 뭔가 하면 얘는 매질에 무관한 거예요. 매질 무관하다는 얘기는 유전 상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정의된 전개 강도는 뉴턴의 힘을 시험전에 전하량으로 나누는 건데 좀 더 많이 쓰이기는 볼트 퍼 메타의 단위하고 같은데 요걸 많이 쓴다 그죠? 얘는 매질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관관계. 그래서 우리가 다루기는 매질의 무관한 양을 다뤄서 거기로부터 요 두 개가 둘 다 방사방향이니까 D벡터하고 E벡터의 상관관계가 유전상수를 통해서 이렇게 곱해 있는 거라서 또는 E벡터의 R은 D벡터 지금 구해놓은 거에다가 뭐를 나눠주면 되는가 하면 유전상수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혼동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이렇게만 적어놨을 때 여기 입실론에 보니까 D벡터가 매질하고 상관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러면 T벡터를 먼저 구하면 여기로부터 E벡터 구하고 또 F벡터는 다시 여기다 지금 구한 E벡터에다가 시험 전화의 전항을 곱하면 되고 또 필요하면 스칼라 양도 이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뭘 했냐면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다이버전스는 어떤 물리량을 다룰 때 편리하다? 방사방향 성분이 핵심이 될 때 우리 지금 정리같이 다이버전스라는 거 정의하고 그거의 정리도 정의하고 이거를 전기장에 적용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내가 T벡터가 있는데 이런 공간에 얘로 인해서 지나가는 T벡터가 있다고 하면 내가 임의로 면을 어떤 형태든지 이런 형태로 회곡면을 잡으면 그 위치마다 요 면의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녀석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녀석을 찾아와서 그걸 면 전체에 거쳐서 다 합치면인데 어떤 형태의 합치면인 거? 패곡면에 대해서 합치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요 속에 있는 총 근원 전하량 QENC하고 같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또 변형해서 다이버전스 시어럼 쓰면 그걸 미분 형태로 바꾸면 포화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가우스 법칙의 응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우스 법칙을 한정해서 자꾸 반복해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요걸 이용해서 뭐 한다고요? 대칭구조 전기장 해석인데 다시 얘기하면 대칭구조의 D 벡터를 쉽게 계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 해석하는 요령을 정리 한번 할게요. 요령. 자, 첫 번째는 가우스 법칙의 응용 방법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한 전기장 해석 방법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그림으로 1번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많은 게 이해될 수 있어요. 또는 뚜렷하지 않던 게 구체화돼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형상화하되 이제 T 벡터라는 것이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벡터를 가지고 생각해도 좋고 D 벡터 가지고 생각해도 좋은데 왜냐하면 T 벡터하고 이 벡터는 서로 비례관계고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 벡터는 4파이 입실론 R의 제곱분의 Q에다가 AR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요거를 전속으로 합쳐서 변형해서 나타내면 D 벡터의 R은 4파이 R 제곱분의 Q의 A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유전상수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요 뜻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요 뜻을 해석해서 이제 요식을 근거로 해서 대칭성을 확인해야 돼요. 대칭성 확인.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얘네들은 어떻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기 강도나 전속 속도는 다르게 얘기하면 거리가 같으면 크기가 같다 이런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거리가 같은 지점이면 전기 강도가 같다 이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Q의 크기에 비례한다 인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AR이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뜻이 뭔가 하면 근원전화 중심의 방사 방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방사 방향. 만약에 얘네들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 DQ이면은 얘를 D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은 합쳐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벡터는 D 벡터를 R 벡터 프라임을 R 프라임에 대해서 다 적분하든지 또는 D 벡터는 D 벡터에 R 벡터 프라임. 내가 여기는 R만 붙었고 여기 R 프라임 붙인 거는 요걸 원래 있던 거에다 살짝 넣다 보니 덜 넣은 걸 넣은 거예요. 요거는 R 벡터 프라임 이렇게 합쳐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대칭성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봤더니 어느 방향 성분은 존재하고 어느 방향 성분은 안 존재한다든지 특정한 방향 성분은 내가 보이네 이렇게 하는 것을 성분의 그 구분이 되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방향별 성분의 구분이 요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칭성을 가지면 상쇄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상쇄되는 것도 잘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그 근거는 뭐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요 지금 여기 대칭성을 근거로 해서 대칭성을 따져서 편리한 좌표계를 선택하는 거예요. 편리한 좌표계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 이쪽으로 갈까? 여기다 쓸게요. 좀 중요한 네 번째부터가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네 번째는 가우스 폐곡면을 선택해야 돼. 가우시안 서피스라 그래요. 가우시안 서피스를 선택해야 돼. 선택 또는 결정을 해야 돼. 선택 또는 결정인데, 여기서 이제 요 대칭성을 근거로 해서 편리한 좌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가우시안 서피스를 선택할 때는 폐곡면인데 어떻게 선택하냐면, 요거는 여러 조각으로 돼 있든지 통으로 하나로 돼 있든지 관계없어요. 여러 조각도 오케이인데 하나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특히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는 폐곡면인 경우에는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은가 하면, 폐곡면이 이 벡터 또는 각각의 폐곡면 조각 내에서는 면에 수직인 성분만 있거나 또는 면에 수평인 성분만 있도록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선택을 있도록.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뜻이 좀 덜 전달됐을 수 있고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이런 이해 과정을 거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면의 수직인 경우에는, 특히 이 중에서 면의 수직인 성분만 있으면은, 면의 수직인 성분만 있는 경우 조각 내에서는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수평인 경우에는 그 점에서 크기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크기가 바뀌어도 관계없는데, 수직인 성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조각 내에서는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 조각 내에서는 크기와 방향이 동일한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했으면 5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D 벡터의 R ds 벡터의 R equal QENC 요 식을 이용해서, 그럼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D 벡터 R도 써야 되는데, D 벡터 R 써놓고 DS도 찾아와야 되는, DS는 뭔가 하면 면적에다가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 어떤 건지 찾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적용하려면 뭐도 찾아와야 될 것 같아? QENC도 찾아와야 돼. QENC. 그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찾아오는 과정에서 찾는 건 뭘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찾는 거는 뭘 찾느라고? D 벡터 찾는 중이에요. D 벡터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끝이에요. 요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과정, 여기서 하나만 조금 또 보충 설명할까? 그러면 가우시안 서피스를 결정하는데, 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D 벡터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D 벡터 중에서 면의 수직인 성분 ANR하고 더하기를 DT의 R 벡터에서 면의 접선 방향 성분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식은 뭐예요? 일반화해서 면의 수직인 성분, 그 다음에 접선 방향 성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고 한 건데, 요게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어떤 특정한 면에서는 여기 1번 항만 존재하게 하든지 1번, 2번 항만 존재하게 되도록 면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조금 전달이 됐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해보면 조금 더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방법을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예를 세 가지 예를 들 거예요. 첫 번째 예는 예 1은 원점의 점전화. 원점의 점전화로 생긴 뭐란 얘기요? 점전화로 생긴 전기장의 등가전화 밀도, 전개 강도, 정전기적 힘, 시험전화의 정전기적 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생략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메모는 그걸 해야 돼. 두 번째는 예 2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대로 뭐야? 지축의 무한 선전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기장의 전개 강도, 등가전화 밀도부터 먼저 구하겠죠. 등가전화 밀도, 전개 강도, 정전기적 힘, 또 뒤에 가면은 전위 분포 이런 것도 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다룬 대로 얘 3은 뭔가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점했고 선했고 면해야죠. 그죠? XY 평면의 무한 면전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과정도 일부러 꾹 거친 이유가 가우스 법칙을 잘 알면 전기장 해석이 편하구나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걸 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칠판 글씨를 보면 글씨가 엄청 커서 조금 조그맣게 써도 될 것 같아. 자, 이제 1번, 예 1번 갈게요. 여기에 적용하는 1, 2, 3, 4, 5를 여러분들 노트를 참고해서 따라와야 돼. 자, 합니다. 쉬운 것부터. 아까 언급한 대로 이거 같은 이게 적용되는 예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이제 녹화에 막 확실하게 담았지만 가까이도 담아보고 막 더 가까이 담아볼까? 이거 황금이야. 혹시라도 연구실 탐내지 마세요. 자, 갑니다. 예, 1번이에요. 원점의 점전화 Q 쿨롱에 의한 그냥 자세히 써줄게요. 근데 원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서술 안 하고 해요. 전기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중에서 등가 전하 밀도 D에 R 벡터 그 다음에 전개 강도 E 벡터 R 벡터 그 다음에 정전기력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F 벡터 요 상관관계를 각자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이어지는 상관관계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얘기하기를 이걸 여러분들은 받을 때 어떻게? 이거 앞에 이거 다 빼고 이거 빼고 이걸 구하라인데 나는 또 더 서술을 하려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방사 방향이라는 서술을 들고 다니면 이해도가 더 높아져요. 요것도 얘도 둘 다 근원전화 중심의 방사 방향이에요. 그죠? 이런 서술을 다른 분들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기장 다룰 때는 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 방향 물리학 가지고 계속 다루는구나 하고 갖고 있으면 수학에서 다이버전스 얘기가 나오든 컬이 나오든 이런 얘기 나올 때 훨씬 이해도가 높아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거라며요. 를 구하라 이렇게. 그죠? 근데 문제란 말이에요. 전자기학에서 다루는 거는 모든 주제가 일종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를 1번 뭐랬냐면 그림으로 형상화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X축, Y축, G축이 있어요. 여기가 원점 O예요. 그럼 여기에 근원전화가 이렇게 있어요. 근원전화가 여기에 Q 쿨롱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림으로 형상해 놨어. 그럼 여기서 지금 관측점이 여기라고 하면 R 벡터라고 하면 이 점에서 T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얘가 뭔가 하면 근거가 이런 거예요.
두 번째 t 벡터는 뭐랬냐면 t 벡터는 점전화인 경우에 분산전화인 경우에는 조각조각 내서 합쳐주면 되는 건데 4파이 r 제곱분의 q의 ar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죠? 컴퓨터가 자꾸 슬리핑 모드로 들어가서 녹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확인하기 어려워서 다시 또. 자, 이렇게 얘가 뜻을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는 뭐다? 근원전화에 이게 t 벡터가 비례하고 단위는 쿨롱 퍼 메타 제곱인데 잘게 갈아서 뿌리면 가상적으로 잘게 가루를 갈아서 뿌리면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수직으로 지나가는 양. 그냥 방사방향이니까 수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죠. 면을 만약 동그랗게 구면으로 택하면. 근데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원점이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데서니까 그럼 어떤 건가 하면 반지름이 같으면 원점으로부터의 반지름이 같은 점은 어떻다? 반지름이 동일한 점은 지나가는 플럭스가 다 같겠네. 그죠? 내가 여기 이거 가지고 대칭성 보라 그랬으니까 반지름 여기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이란 얘기는 사실은 반지름이 같으면 이란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가 하면 반지름이 같으면 같은 크기를 갖는데 또 보니까 방사방향이랬으니까 방사방향이랬으니까 다르게 요거부터 문제가 반지름이 같으면 이란 얘기는 이렇게 반지름이 같은 걸 이렇게 그러면 요 이 구면 내에서는 어때요? 어느 지점이나 다 지나가는 t 벡터의 크기가 같다인 거고요. 또 보니까 어떻다? 요 AR이라고 얘기하는 방사방향이 내가 전하가 있는 요 점을 전하의 중심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원점에 점전하라 그랬지만 원점에 안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가 있는 점을 좌표 이동해서 원점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시험에도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다시 안 하더라도 원점에 점전하가 있을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없지. 아무 데나 있는 거지. 그 점을 있는 점을 원점으로 잡으라는 얘기야. 편한 좌표계로. AR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건데 이렇게 같은 면 그 거리가 같은 면을 따졌더니 구면이 됐고 그죠? 이제 t 벡터의 크기가 동일한 것을 따졌더니 구면이 됐고 그죠? 구면이 됐고 그 다음에 방사방향 AR은 뭔가 하면 구면을 밖으로 향하는 방향인 거니까 AR의 방향은 방사방향이라는 뜻이 어떤 건가 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여기로 원점을 당겨면 AR의 방향과 구좌표계에서 AR하고 같은데 A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위치마다 AR은 직각좌표의 변화에서 달라서 이렇게 내가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혼동하지 않게. 요거를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t 벡터가 동일한 면이 구면을 이루고 여기 방사방향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구면의 밖으로 향하는 AR 방향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대칭성은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요걸 기준으로 하니까 어떤 좌표계가 편하다? 구좌표계가 편하겠네. 구좌표계가 편한 거예요. 그죠? 구좌표계. 그러면 편리한 좌표계를 선택하는 거는 2번, 3번이 연동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조각을 내다 보니 이제 다르게 돼 있어요. 그죠? 구좌표계가 제일 편해요. 구좌표계는 뭐 쓰는 거예요? R, 세타, 파이 이렇게 쓰는 거고 베이스 벡터는 AR, A의 세타, A의 파이 이렇게 쓰는 베이스 벡터예요. 그죠? 얘기 안 해도 이건 다 아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 번째 뭐 하려냐면 편리한 가우스 서피스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우시안 서피스, 여기다 쓸까? 클로즈드. 가우스 폐곡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뭐랬냐면
가우스 폐곡면 여러 조각이어도 되고 한 덩어리로 돼도 괜찮은데 어떻게 되도록 하라 그러냐면 각각의 폐곡면 조각에서는 면에 수직인 성분만 있거나 접선 방향 성분만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요대로 하면 지금 D 벡터가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뻗쳐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D 벡터들이 다 이렇게 형상화하면 이렇게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한 번 더 들을까요? 이거. 그래서 그러면 가우시안 서피스는 어떻게 하면 이제 D 벡터 같은 점이 뭐야? R이 같은 D 벡터가 동일한 크기이면서 그 면에 D 벡터가 수직인 성분만 있도록 하라 그러면 반지름 이꼴 R 베타인 구면이 곧 제일 편리한 가우시안 서피스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임의로 가우시안 서피스를 녹색으로 칠까?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구면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인 가우시안 서피스예요. 이게 가우시안 서피스. 자, 그러면 D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가우시안 서피스 했는데 이제 5번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봤더니 D 벡터는 우리가 어느 성분만 있는가 하면 D 벡터는 DR 방향으로 이제 AR 방향으로 평행한 성분 AR 요것만 있고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니까 뭐는 없다? A 세타 방향하고 A5 방향은 없으니까 요것만 딱 써놓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죠? 요게 AR 방향이에요. 자, 요거도 지울 수밖에 없네. 지울게요. 이제 5번 마무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마무리하면 요게 가우시안 서피스인데 요 근원 전환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클로즈드 서피스 잡은 거예요. 자, 요것도 여러 조각인데 가우시안 서피스라는 얘기는 근원 전환 중심으로 하는 하나 더 쓸까요? 요거는 근원 전하 중심의 폐곡면을 의미하는 건데 그 폐곡면은 여러 조각이어도 되고 한 덩어리로 돼도 되는데 여기는 한 덩어리로 돼 있고 그 면상에서는 다 똑같고 방향도 AR 방향이라는 통일된 걸 갖고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다섯 번째 가우시안 서피스에 잡은 거에다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D 벡터 R 닷 DS 벡터의 R 이꼴 QENC인데 이걸 조금 더 혼동을 덜 하기 위해서 DSR도 DS라고 얘기하는 것은 면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면 조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인데 얘는 D 벡터 R에다가 의미를 따지면 뭐다? 내가 대상으로 하는 관측점 여기 일부 지점에서 그 면의 수직인 방향 벡터 성분을 D 벡터 중에서 찾아오는 거고 그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반영하고 전체를 적분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5-1에서 QENC는 얼마가 되냐면 내가 근원 전하가 있는 요 점을 중심으로 폐곡면을 잡았으니까 요 속에 있는 건 딱 얼마만큼 있냐면 Q 쿨롱만큼의 근원 전하가 있어요. 그죠? 요 녹색 안에 들어있는 거 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가운데. 그죠? 여기 있던 여러 군데 있으면 되는데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건 대칭성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는 요 하나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QENC. 예를 들면 또 이것도 아까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 생긴 게 있다. 그죠? 이렇게 안 생긴 게 여러 개가 흩어져 있는 거를 가우스 법칙 가지고 하면 가우스 법칙을 따로따로 좌표 이동하는 것 같이 계산한 다음에 직각 좌표로 다시 변환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번거롭겠죠. 대칭성이 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관계 없어요. 그러려 그러면 아예 뭐 처음에 가우스 법칙에서 쿨롱의 법칙에서 기반한 그냥 쓰는 게 더 쉽지 그때는. 자, 그러면 QNC가 Q인 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한가면 D 벡터는요. D 벡터는 지금 얘기한 대로 DR에다가 AR 방향의
요거라 그랬어요. 그죠? 요거는 미리 요 성분만 있다고 얘기해 놨고, 그죠? 그러면 요 구면이 있는데, 구면에 작은 조각을 이렇게 띄어가는 요 면이라 하면 어떤 건가 하면요. 요 면이 DS라고 정의한 건데, 여기는 요거고, 요쪽에 같으면 이렇게 가는 게 DS 벡터인 거예요. 그죠? 여기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DS 벡터인 거예요. 이게 X축 방향에 있으면 X축 방향으로 가는 거고. 자, 그럼 DS는 내가 구면을 잡았으면 요 DS는 다 그냥 DS 벡터의 R은 DS의 AR 방향으로 가는 것이 면의 구면의 수직으로 바꾸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DSR은 구면의 수직으로 가는 걸 찾아오는 DSR 찾아오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 앞쪽에서 좌표계하고 벡터 다룰 때 요걸 살짝 건드려 놨어요. 요거는 메타의 제곱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이제 D 벡터가 여기서 일로도 지나가고 일로 지나가고 일로 지나가고 일로 지나가는 걸 각각 다 뽑아와서 합치는 중인 거예요. Q 인클로즈는 계산해 놨으니까 이제 합니다. 인티그럴에 D 벡터의 R A 노멀의 A 노멀의 DS를 계산하면 이 D 벡터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R 방향, AR 방향, 방사 방향의 성분만 있다고 얘기돼 있고, 그게 AR 방사 방향 성분 정해놨고 다 하기를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DS가 어떻다고요? AR의 R 벡터에다 DS. 요걸 이렇게 클로즈드 인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 반지름이 R인 클로즈드 서피스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AR 도트 프로덕트 하면 뭐예요? 같은 방향 성분이 있는 거니까 1 나오고, 그죠? 그러면 DR의 R 벡터의 DS의 이렇게 면에 대해서 하는데, 요 면 내에서는 다 똑같아. D 벡터가 DR 벡터의 R 면 내에서는 다 크기 같으니까 면적만 회곡면의 구면의 면적만 찾아오면 돼요. 그죠? 면적만. 근데 구면의 면적은 여러분들이 DS가 AR 방향을 따질 때 AR 방향이라고 하면 RD 세타 이거 할까? 이거만 그냥 내가 쭉 적어 볼게요. RD 세타가 이렇게 내려오는 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면은 R 사인 세타에다가 다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다가 D 파이를 곱한 거니까 이 DS는 R의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요걸 여기다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 얘기는 구면의 면적을 찾아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어때요? DR 벡터에다 구면의 표면적 얼마? 4파이 R 제곱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4파이 R 제곱이에요. 4파이 R 제곱. 그럼 다 한 거예요. 따라서 DR의 R 벡터 4파이 R 제곱 한 것이 얼마라고요? 여기는 Q 됐으니까 이것도 좀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다 맞았을까? D의 R은 요 면에서 반지름 R인 지점에서의 D 벡터는 얼마? 4파이 R 제곱분의 Q 쿨롱퍼 메타의 제곱.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D 벡터를 나타내려고 하면 D 벡터는 뭐야? 지금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요걸 먼저 구해놨으니까 벡터만 반영하면 되는 거죠. DR의 R 벡터의 AR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4파이 R 제곱분의 Q에다가 AR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 앞에서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요거는 쿨롱퍼 메타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여기로부터 계산할 수 있는 전개 강도는 어떻게 된다? 얘는 D 벡터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매질의 특성인 유전상수 반영하면 볼트 퍼 메타에 해당하는 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의 AR 앞에 계산했던 거하고 똑같고, 만약에 이 면 어디엔가
QT가 있다. 그러면 이면 어디인가? 청색이 자꾸 그래서 이면 어디인가? QT가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하면 된다? F 벡터는 지금 QT에다가 E 벡터 R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에다 QT 곱한 거 AR 하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여기 있다 그러면 얘하고 밀어내든지 땡기든지인 거예요. 그죠? 같은 부호가 있었으면 곱한 게 양의 값이니까 AR 방향이니까 밖으로 향하는 밀어내는 거고, 다른 부호면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AR 방향이니까 당겨오는 인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면 D 벡터를 크기를 여기다 또는 크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증가하면 D 벡터 이제 벡터 크기 빼고 하면 Q가 크면 당연히 커지고, 그죠? 또 그 대신에 뭐는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매질의 상관관계는 D 벡터는 없다. 매질의 유전상수가 어떻든지 관계없다는 얘기가 요 그림인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같이 쓸까? E 벡터는 여기다 비교해서 요것만 쓰고 올게요. E 벡터는 당연히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또 E 벡터의 R이 근원전화량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도 같아요. 그 대신에 유전상수에 따라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 벡터는 유전상수가 증가하면 전기광분을 감소하는 거예요. 유전상수에 반비례한다. 그 대신에 요거하고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뭐가 유전상수 또는 매질은 무관하다? D 벡터가 무관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 가지고 다루기가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이렇게 그려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경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 왼쪽의 재료하고 오른쪽 재료가 달라. 유전상수가 달라. 그럼 내가 원을 그렸는데 반은 여기 지나고 반은 이쪽 지난다고 하면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뭘 다루면? D 가지고 다루면 그 고민 안 하고 그냥 쭉 가도 된다는 얘기가 요거야. 그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아. 또 이제 F도 요 그림하고 같은데 F는 또 뭐도 있냐면 이것도 하나 할까? 여기는 E 벡터하고 저 D 벡터는 테스트 차지 QT에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QT에는 D 벡터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힘 F는 QT에 비례하는 거예요. 유전상수에도 반비례하고 E가 들어가니까 매질의 영향도 받고 시험 전화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점의 점전화 다룰 때 대칭성 따지는 거나 이런 거는 너무 심플한 거라고 한 걸 하느라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번에는 진짜로 재미있는 거, G축의 무한 선전화 가지고 다루는 걸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근데 미리 얘기하면 우리 그 G축의 무한 선전화 할 때 적분이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적분표 찾아오는 거 했잖아요. 그죠? 이제 적분표 안 찾아와도 돼요. 여기 지금 사이 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G축 무한 선전화 다루는 거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그림들 그려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걸 잘 이해하면 내가 설계를 하든 분석을 하든 현장에 가서 되게 직관력을 가지고 일하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교과목이든지 졸업할 때까지 이론, 수식으로 이론만 막 있는 것도 사실 이론은 어디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면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려면 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강의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가면서 하는 이해를 높이는 방법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반도체를 배우거나 전자기업을 배우는 과정,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할게요. 지우고.
자, 그럼 여러분들 졸리기도 하니까 지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한번 문자 날려보세요. 거기에 일종의 출석 체크도 하는 거야. 자, 그다음 그래도 많이 왔어요, 그죠? 74명 중에 65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많이 온 거지, 그죠? 자, 두 번째, 2번 지축의 무한 선전하에 의해 형성된, 다 적어볼게요. 전기장의 인데, 전기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지축의 무한 선전하에 의한 등가 전하 밀도를 구하라, 또는 전속 밀도를 구하라, 정량도를 구하라, 이런데 전기장의, 내가 또 얘기할게요. 방사 방향 등가 전하 밀도가 어떻게 D벡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받게 되는 것은 어떻다?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실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뭘 하라 그래? 선전하는데, 요 전하 밀도는 ρL 쿨롱퍼미터, 단위 길이당 전하 밀도가 요만큼이야. 1m면 ρL만큼의 전하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도 없어. 무한 선전하라면 잘 없다, 그죠? 어떻다? 선전하 길이가 긴데 내가 관측점이 선전하 길이에 비하면 굉장히 가까운 데서 보는 일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또 어떻다? 삐딱하게 있다, 그죠? 삐딱 비스듬하게 축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걸 새로 축 변경해서 Z축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게 해석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자, 그럼 이걸 1번, 이걸 형성화해야 돼요, 그죠? 이제 G축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오, 이거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선이 그어졌어요, 내가 봐도. 자, 그럼 여기에 X축, Y축, G축이 있어요. 이거 무한히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1.5예요. 1.5. 자, 그러면 내가 요걸 그림으로 형성해 놨는데, 관측점이 어디든 간에 내가 요 점에서, 요게 R인 지점인데, R 벡터인 지점인데, 요 점에서 T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T 벡터 구하라 그러지 않고 E 벡터 구하라 그럴 수도 있고, 가우스 법칙을 가지고 E 벡터 구하라 이러면 T 벡터부터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열심히 듣는 거 아니까, 늦게 와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다 그러면 그건 뻥이야. 늦게 와서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게 다 뻥이지, 솔직히. 자, 어쨌든 그래도 들은 거면 다행이야. T 벡터를 지금 구하는 건데 E 벡터 구하라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요 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요 관측점이 P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더 쓰면 X, Y, G로 표시될 수도 있고, 또는 ρ, 파이, G 형태의 원통좌표계를 나타내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그만 찍어. 자,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에 해당하는 구좌표계를 쓰는 게 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거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랬냐면, 두 번째는 T 벡터 R, 또는 이번에는 이제 분산 전화가 되니까 D로 할게요. D 벡터 R 벡터 프라임 이퀄 4파이 R 제곱분의 DQ의 AR, 이렇게 하는데, 얘의 뜻은 뭐예요? 작은 조각이, 예를 들면 작은 조각, 여기다가 이 작은 조각이 여기 만드는 전개 강도는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죠? 거리 제곱 반비례하고, 또 전하량에는 비례하고, 또 뭔가 하면 방향은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방향 AR 방향은 방사방향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다.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아직 여러분 처음 배울 때는 그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거리가 같으면 아까도 얘기했대요. 거리가 같으면 전개세기가 같다. 방향은 다르더라고요. 그죠? 같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니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내가 보니까 G축은 무한히 길어. 그죠? 일단 G축이 무한히 길어. 그럼 내가 요 관측점에 G축은 아무리 G를 빼고 XY가 바뀌든지 로 파이가 바뀌든지 또는 R 세타 파이 형태에서 G는 고정시켜 놓고 볼 때 G축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일 건가 하면 G축이 무한히 길면 G축의 값에서는 G축의 요 GG라고 그럴까? 하나 들어간 다음에 이제 조각이 이런데 실제로 내가 하는 D 벡터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요 DG 벡터 각 조각에 의한 것을 전부 다 합쳐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R 벡터 프라임 전체에 걸쳐서 합쳐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 대칭성이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가 하면 이렇게 합쳐진다면 각각의 조각이 여기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G축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환경이라는 얘기니까 G축의 요 G 벡터의 값이 무관할 거라는 게 예측이 돼요. 무관. 그죠? G축에 무관한 거예요. G축에 무관하다는 얘기는 내가 XYG를 다루거나 로 파이 G를 다뤄야 되는 것은 하나는 상수같이 되어 있는 거니까 손 안 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좌표를 쓰면 이 속에 G가 들어있어서 세 개를 여전히 다 들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G축 무관이니까 직각 좌표계를 사용하거나 원통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이 편할 거다는 짐작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요 조각이 여기 이렇게 미치는 영향하고요. 여기 점을 대칭점을 잡을까? 요 조각이 요 위에 조각이 여기 이렇게 만드는 전기장하고 요거하고 요걸 중심으로 해서 대칭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조각 지난번에 빨간 걸 했으니까 여기 빨간 게 여기 이렇게 만드는 전기장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조각 요거하고 거리는 반대편에 있는 요거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같은 요걸 하면 얘는 이렇게 가는 것 텐데 요 빨간 거는 어떤 성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향한다는 얘기는 G축으로부터 이렇게 향한다는 얘기는 G축에 평행한 성분이거나 G축으로부터 밖으로 향하는 성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가는 성분하고 요렇게 가는 성분의 합인 거예요. 그죠? 요렇게 가는 성분이 뭐예요? G축에 평행한 성분이고 요렇게 가는 게 뭔가 하면 G축으로부터 방사방향으로 수직으로 밖으로 향하는 A로의 방향이에요. 그죠? 요거는 A지만 요것도 청색 조각이 여기 만드는 것도 어떤 거예요?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것도 요렇게 두 개가 합성이 되는 거니까 어떤 요거는 G축 방향에 평행하는데 위로 향하는 게 됐고 얘는 A로 방향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다? 얘하고는 전부 다 대칭점이 무한히 길면 요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점이 다 있으니까 뭐는 상쇄된다? D 벡터 중에서 D의 G는 DG의 벡터 성분은 어떻다? 0일 거다. 그죠? 0일 거다. 그죠? 또 방사방향 성분이니까 D의 로는 있는데 0이 아닌데 D로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내가 직각 원통을 잡는데 Z축 방향 성분하고 A로 방향 성분하고는 얘기했는데 그러면 회전 방향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직각 좌표가 하면 이게 D로 방향이라는 얘기는 거리가 같은 점을 생각하면 이런 거죠. 거리가 같은 점이 뭘 형성하는가 하면 거리가 같아서 일렉트릭 플럭스가 같은 점들을 모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원통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통면. 그러면 일찌감치 G축에 무관하다는 거하고 요 원통면하고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원통 좌표가 제일 편한데 또 다행스럽게도 뭐는 없냐면 D 벡터는 근원전화 중심으로 뭐라고요? 뿜어져 나가는 방사방향 성분이 됐으니까 회전 방향에 대한 D 파이의 성분은 자동으로 얼마다?
0인 거예요. 그죠? 0인 거.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대칭성 다 따져서 어떤 성분이 있고 없고까지도 다 다뤄놨으니까 세 번째 이제 세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거의 뭐 같이 다룬다 그랬어요. 그죠? 세 번째도 같이 할까? 그러면 어떻다? 아, 좌표계는 원통 좌표계가 편하겠다. 결론. 원통 좌표계 쓰자. 이거야. 원통 좌표계. 지금 예를 들어 일렉트릭 플럭스가 같은 점들을 쫙 모으면 녹색으로 아까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원통 면상에서는 일렉트릭 플럭스가 어느 지점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야. 위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반지름이 같으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대칭 구조 따져서 원통 좌표계이고 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중심을 가지고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원통면에 수직으로 뿜어져 나가는 성분만 남고 위로 향하는 거든지 회전하는 방향 성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원통 좌표계 쓴다 그랬으니까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네 번째는 이제 가우스 평면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가우시안 조금 여러분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배우는 과정이라서 중간중간에 다 설명하느라고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용할 때는 이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메모만 딱딱딱 하면서 넘어가면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과정에 처음 나랑 하는 거라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느라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고 복잡해 보이는 거고 근데 나중에 적용할 때는 어렵지 않은 형태의 방법이에요. 자, 가우시안 클로즈드 서피스를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잡으라 그랬다? 면이 여러 개여도 된다. 그죠? 근데 어떻다? 각각의 조각 면에서는 수직 방향만 있든지 수평 방향만 있든지인데 우리가 알고 있길 어느 방향 성분만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 알고 있는가 하면 이 앞에 걸 기준으로 해서 D 벡터의 R은 D로 방향의 A로 요것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를 이 앞에 대칭성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가우시안 서피스를 어떻게 잡는지 얘기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X축, Y축, G축이 있는데 반지름이 로인 원통을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로인 원통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 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 메타라고 잡을게요. 내가 책에다 이렇게 적은 것 같아. 이 높이가 L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이렇게 인 거야. 그러면 요게 가우시안 서피스인데 요 원통이 수직으로 된 원통면 위에 뚜껑이 달린 거예요. 이제 깡통 같은 거, 통조림통 같은 거 위에도 닫혀 있고 아래도 닫혀 있어요. 요게 가우시안 서피스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T 벡터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 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 예를 들면 이걸 지축에서 보면 이렇게 좌표축을 잡을게요. 이쪽이 X축이고 여기 Y축이라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동그라미인데 T 벡터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면 이 면의 바깥으로 쭉 향하고 있는 거라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녀석, 이렇게 가는 녀석, 이렇게 가는 녀석, 이렇게 가는 녀석인데 요 중심으로 해서 요게 G축이에요. G축.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게 지금 요걸 나타낸 게 요거 D 벡터의 R은 D 로의 R 벡터의 A 로의 R 이렇게 표시한 게 요거는 측면에서 본 거고 요거는 위에서 본 평면도예요. 평면도. 자, 그럼 요걸 해놨으니까 요 반지름이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다? 반지름이 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이 총 몇 개가 있다? 쪼그락 면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측면하고 윗면하고 아래면하고. 자, 그럼 요걸 가우시안 서피스는 다르게 얘기하면 반지름 이꼴 로 메타이고 높이 이꼴 L 메타인 원통
이거예요. 원통. 동심원 형태의 원통이 요 가시안 서피스예요. 자, 그럼 이제 적용해야 돼요. 이제 푸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기서 또 잘 따라와야 돼요. 인티그럴에 t 벡터의 r 벡터의 ds 벡터의 r이 QENC라고 그랬어요. QENC. 그럼 먼저 쉬운 일부터요. QENC라 하면 뭔가 하면 요 원통 안에 있는 총 근원 전화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요 원통에 딱 잘려서 여기까지 딱 잘려 있는 여기서부터 요 전화만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화량만, 그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전화 밀도가 선전화 밀도 날렸나? 선전화 밀도가 여기 있네. 전화 밀도가 선전화 밀도가 로엘 쿨롱퍼미터니까 로엘 쿨롱퍼미터에다 뭐 곱하면 되는가 하면 요 높이 길이 L을 곱하면 돼요. L. 그럼 요게 총 전화량을 먼저 구하는 걸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왼쪽 항을 해야 되는데, 왼쪽 항은 이래요. 인티그럴에 d 벡터의 r, ds 벡터의 r이라고 하면 조각을 내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윗면, 측면, 아래면 하면 돼요. 그죠? 먼저 윗면, 탑면에 d 벡터의 r, ds 계산해 오고, 그 다음에 측면, 사이드, d 벡터 r, ds 벡터의 r, 그 다음에 인티그럴 d 벡터 r, ds 벡터의 r인데, 그 다음에 어디요? 바텀에 해당하는 것을 세 개를 따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내가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을 때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택한 가우스 평면의 각각의 조각에서는 면의 수직이든지 면의 평행한 면만 있는데, 특히나 어떻게 하도록 잡으라 그랬냐면, 면의 일렉트릭 플럭스하고 면이 평행한 경우에는 크기를 내가 제한을 안 했어요. 크기가 바뀌든 안 바뀌든 관계없다고 그랬다. 그죠? 근데 크기가 같은 점에서는 어떻다 그랬냐면, 이 원통면이 뭐예요? 크기가 같은 지점이잖아요. 그죠? 거리가 같으니까 원통면에서는 전속 밀도가 같으니까. 그러면 그 면에서는 어떤 것만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면의 수직인 성분만 있도록 하랬으니까, 이 면에 요 벡터는 또는 요 벡터는 요 측면에는 수직인 성분만 있는 거예요. 그죠? 윗면에는 뭐만 있다? 수평인 성분만 있는 거고, 아래면은 또 뭐예요? 수평만 있는 거예요. 그죠? 윗면에는 수평인 것만 있고, 측면에는 수직인 성분만 있고, 아래면에는 윗면하고 마찬가지로 수평인 성분만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이 면에 일렉트릭 플럭스는 축을 중심으로 옆으로 나란하게 뿡뿡뿡 빠져나가는 건데, 요 윗면에서는 전부 다 여기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하는 거니까, 요 면은 전부 평행인 거예요. 그죠? 면에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갈 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갈 때 잘 따라오세요. 먼저 윗면부터 할게요. 윗면. 인티그럴 탑면에 d 벡터의 r, ds 벡터의 r인데, 요 d 벡터는 어디나 어때요? 요게 있어요. 그죠? 여기다 쓸까? 해볼까? d 벡터의 r 벡터에 해당하는 것은 dr의 r 벡터의 ar인 것은 맞는데, 여기 윗면에서는 위치마다 뭐예요? 여기 원점을 주셔서 안쪽은 세고 바깥쪽은 적을 거라는 건 기대하지만, 그렇더라도 다 어떤 거다? A로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R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 다음에 DS 벡터는 DS 벡터의 R이라고 하는 것에 탑에서는, 판면에서는 요 면의 원통 폐곡면에서 밖으로 향하는 요 위면, 요게 A, 요것도 한번 쓸까요? 요거는 DS의 탑에 A 노멀의 R 벡터의 탑,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걸 쪼개면은, 그럼 여기에 A 노멀의 탑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요게 A 노멀의 탑인데, 이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면, 요 면의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XY 평면의 평행한 면의 수직인 셈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뭔가 하면, 요 값은
A의 G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DS 탑은 H의 평행 DSG에 해당하는 거라고 해놓으면 되는데,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인티그럴 탑에 요걸 집어넣으면 dr의 r 벡터에 굉장히 자세히 하고 있어요. AR이 아니고 A로를 잘못 썼어요. 여기 A로 D로의 A로예요. 요거는 하다 보면 또 실수가 생겨. 그럼 D로의 A로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도트 프로덕트를 뭐가 되는 거예요? AG가 들어오고 DSG가 와야 되는 거니까 A로하고 AG하고 로가 또 잘 안 보이려나? D의 로 A로예요. A로하고 AG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수직인 거예요. A로는 여기서 밖으로 향하는 거고 AG는 위로 향하는 거니까 수직이니까 요거 도트 프로덕트 하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평행한 성분 없으니까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탑에 해당하는 요 첫 번째 항은 자동으로 0이 됐어요. 근데 0이 된 게 왜 0이 됐어요? 면에 수직인 성분이 없어요. D벡터에서. 면에 평행한 성분에서 첫 번째 항이 0이에요. 그죠? 좀 더 쉬운 그러면 비슷한 거 두 번째 항. 요거 그린 거 알겠죠? 그죠? 여기 A 노말의 탑이 뭐라고요? A, G 방향이요. 이 방향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뭐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두 번째. 바텀 하겠죠? 그죠? 바텀은 인티그럴 D 벡터의 R 벡터의 DS 벡터의 R 바텀에 해당하는 거 세 번째 항으로 여기 저거는 요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적으면 D 벡터는 여전히 D 벡터의 R은 면의 저기 지초 중심으로 밖으로 향하는 D로의 R 벡터에다가 A의 로의 R 얘는 처음이나 끝이나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DS의 R 벡터의 바텀은 뭐예요? DS의 바텀에다가 A 노멀의 R에 어떤 거요? 바텀을 적용해야 되는데, 요 면에 이 폐곡면에서 밖으로 향하는 A 노멀의 이 방향이 A 노멀의 바텀이에요. 그죠? 바텀. 그럼 이건 어느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이 방향은 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A, G의 방향이야. 그죠? 마이너스 AG.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하면 DS의 G에다가 마이너스 AG 이렇게 되는 게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인티그럴 D로의 R 벡터 A로의 R 벡터 닷 뭐야? DSG 요거 순서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AG 이렇게 하면 얘하고 도트 프로덕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벡터끼리. 그럼 얘하고 도트 프로덕트 하면 자동으로 얼마야? 서로 수직인 거니까 도트 프로덕트 뭐 찾아오는 거야? 너 평행한 성분 있니? 나하고 같은 방향 있니? 나하고 같은 성격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으니까 얘는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뭐야? 얘도 또 역시 바텀도 0이에요. 그럼 뭐만 계산해 오면 돼요? 측면만 계산해 오면 돼요. 그죠? 측면만. 자, 이제 요것도 0으로 가는 거 알았으니까 측면만 찾아오면 돼요. 쓸 수 있는 공간 다 써봅시다. 여기 한쪽에서 한꺼번에 쭉 연결하기 위해서 이거 지워볼게요. 여기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지울게요. 남은 게 이제 요거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 인티그럴 D 벡터의 R 벡터 닷 DS 벡터의 R에 어느 거요? 여기 사이드 측면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또 여기에 D 벡터 R은 아까 얘기한 대로 A로 방향 성분만 있는 D로 안쪽이 클 거고 그죠? A로 얘는 그대로 있는 건데 또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DS 벡터는 어떤 건가 하면
요 측면에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요 밖으로 향하는 이런 면이에요. 요 크기가 ds고 요게 a 노멀의 r인데 요게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러면 a 노멀의 사이드는 여러분들 뭐예요? a 노멀 사이드. 이 면을 내가 요 일부만 했지만 어느 방향? a의 로 방향이에요. 그죠?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게 a의 로의 방향이에요. 그죠? a 로 방향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쓰려고 그러는 거. 그러면 갖고 오면 ds는 ds인데 방향이 a 로 방향. 근데 a 로 방향인데 원통 좌표에서는 a 로라고 표시하는데 직각 좌표를 보면 위치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모두 다 원통 좌표에서는 a 로예요. 그 위치에 따라서 a 로가 바뀌는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되어 있기는 똑같은 a 로로 정의되어 있는데 위치마다 다른 방향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A로 방향 H의 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D로의 R 벡터에 A로 R 벡터 닷 DS의 로에다가 A로 R 벡터를 한 것을 사이드에서 접근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 A로라는 얘기는 지금 D 벡터 방향하고 면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D로의 R 벡터에다 DS의 로 인티어를 사이드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 D로는 내가 잡은 요 녹색면 내에서는 어때요? 크기는 어디나 다 반지름이 같은 거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조건에 있어서. 그럼 요 바깥으로 빼면 D로의 R 벡터의 인티어럴 사이드에 대해서 DS의 로 방향 A로에 가는 수직인 요 면, 그러니까 원통 측면의 면적이에요. 그죠? 이것도 계산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얘는 이것도 한 번만 더 적을까? DG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면 로 D 파일 한 개, 얘가 DS의 로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베이스 벡터 얘기하고 또 조각 길이 얘기하는 거에서 두 개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수직 방향 면 나온다 그거 같은 건데 그냥 그림으로 그런 게요. 요 높이가 DG고요. 요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로 D5인 거예요. 그러면 곱하면 면적이 되는 거니까 요거예요. 요거 갖고 오면 계산하면 D로의 R 벡터인데 요거 적분하는 거는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는 G는 L, 0부터 L까지고 파이는 어디까지?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그죠? 그러면 면적은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이게 면적이 되는 거니까 원통의 원주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적분하면 2파이 로에다가 L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거 적분 내가 여러분 안 해줘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D 벡터의 R 벡터, DS 벡터의 R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요것만 남았어요. 요 항만 남았는데 그 크기가 D로의 R 벡터의 2파이 로의 L이 되고 이 값이 뭐하고 같다? QENC 미리 계산해 놓은 게 뭐였어요? 여기는 로 L의 L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다 했죠? 그래서 조금 마무리까지는 요거 정리가 되는 데까지 할게요. 그러면 혹시 다음번에 뭐 집에서 학교 뛰어갈 일은 없으니까 집에서 컴퓨터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줌 링크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냥 조금 더 이어갈게요. D의 로의 R 벡터는 그럼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면 요게 LL 약분되는 거니까 2파이 로분의 로 L 쿨롱 퍼 메타의 제곱. 단위도 맞죠? 여기 쿨롱 퍼 메타고 여기 반지름이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면 D 벡터는 뭐였어요? 지금 계산은 D로에다 뭐만 붙여주면 돼요? 방향만 반영해주면 되는 거죠? D의 로의 R 벡터에다가 A 로의 R 벡터니까 2파이 로분의 로 L A의 로 이렇게 되는 쿨롱퍼 메타죠.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설명은 내가 길게 하느라고 이러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쿨롱 법칙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적분 안 돼가지고 적분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비하면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덮어놓고 이거 해봐야 되는 거야. 덮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요거, 여기를 지울까? 이제 요거 D 벡터를 구했어요. 그죠? D 벡터 구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E 벡터 구할 수 있는 거고, F 벡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D 벡터는 전부 여기 얘기한 대로 이 원통의 바깥으로, 면의 바깥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각각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거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 그러면 D 벡터는 이렇게 됐으니까 E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E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D 벡터 구해놓은 거에다가 입시론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매질에서. 그러면 뭐야? 얘는 2파이 입시론 로분의 로 L에다가 A 로 벡터인 것이고, 만약에 임의의 점에 시험 전화가 있다. 그죠? 그러면 F 벡터는 QT에다가 이 벡터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파이 입시론 로분의 QT에다가 로 L A 로 벡터. 요거는 여전히 얘는 방사 방향이에요. 그죠? 방사 방향인데 그 서로 상쇄되는 성분 때문에 어떤 방사 성분만 남았어요? 지축으로부터 수직으로 밖으로 향하는 성분만 남았어요. 그죠? 방사 방향. 얘도 사실은 어떤 셈인가 하면 지축으로부터 수직으로 밖으로 향하는 방향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전체 조각이 밀고 당기는 걸 합치는 인력하고 반발력에 해당하는 거야. 반발력. 그러면 그림만 몇 개 그릴게요. 그러면 아이고 이랬다. 그러면 먼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직관 기르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D 벡터의 크기는 전하 밀도가 근원 전하의 전하량이 전하 밀도가 증가한다는 얘기, 근원 전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로 L에 따라서 D 벡터도 당연히 비례할 거고, 작용하는 힘도 로 L에 비례할 거예요. 그죠? 비례.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G축으로부터 수직거리 로에 대해서 DR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야. 로의 반비례. 그죠? 얘도 당연히 이제 이것도 지울게요. 로의 D 벡터 R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힘도 마찬가지로 힘도 로에 반비례하는 거죠. 힘도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있냐면 뭐 파이나 이런 거 관계없어요. 내가 로를 바꾼다는 얘기는 로를 제외한 지표는 다 고정시켜 놓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나 쓰고 싶은가 하면 입시론에 따라서 D 벡터는 매질의 유전상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매질의 유전상수하고. 그런데 이거 이 벡터인데 이 벡터는 유전상수에 따라서 전개세기는 반비례하는 유전상수 분모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힘도 매질의 유전상수에 따라서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전개강도하고 등가전하 밀도하고 전개강도는 근원전하의 영향만 나타내는 거예요. 시험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관측점만 하게 되는 거죠. QT에 따라서 D 벡터를 그리라고 하면 어때요? 이거는 지금 근원전 QT는 테스트 차지야. 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E 벡터도 마찬가지. QT에 따라서 D 벡터의 E 벡터도 마찬가지로 QT하고 관계 없어. 그런데 힘에 대한 건 또 어때요, 여러분들? 힘은 QT가 이제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죠? 힘이 들어가야 테스트 차지 영향까지 반영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원통면 XY 평면의 무한 면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 쪽이든지 조금 더 그래도 다뤄야 될 게 이후에 반도체에 가서 다룰 화성 방정식 살짝 응용하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주말이 아니지 목요일 다음 강의 전까지
공부 다 해서 오세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